세상을 바꾸는 옴니버스 명사 특강, 오늘은 한 단어로 규정하기 힘든 분이십니다. 지식생태학자, 지식산부인과 의사, 학습건강 전문 의사, 내 인생에 경계란 없다.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괜찮았나요? 네, 인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소개했던 이 단어들 교수님께서 어떤 규정지은 교수님의 표현 방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단어에서 굉장히 범상치 않음이 느껴져요. 창의력이 막 뿜어져 나오는 단어들인데 교수님의 이런 창의력의 원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창의성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어적 변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유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저 예를 들면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단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유일한 역할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세계 최초로 갖다 붙인 거거든요. 네. 지식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딱 붙여보니까 네. 세계 최초로 지식 이전에 임신, 없던 것. 네.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네. 지식 자연분만 유도법 이런 걸 네. 연구하는 사람은 제가 세계 최초잖아요. 그렇죠. 세계 네. 최초로 생각하는 방법은 익숙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 거기서 어. 새로운 사유의 싹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할 것 같은데 네. 이걸 실생활에 좀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구체화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를 들면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 한 몇 개를 찾아가지고 네. 강제로 조합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또 뭐 학습건강 전문의사, 지식생태학자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미 알고 있는 낱낱이 개념들을 네. 세계 최초로 이렇게 조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의성의 정의가 흔한 것들의 흔치 않은 결합이라고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MIT에 있는 마빈 미스키 박사님이 네. 그러니까 창의성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널려있는 익숙한 것을 세계 최초로 낯선 방식으로 연결시키고 조합시키면 거기서 네.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비밀 노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 근데 그런 노트를 쓰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노트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러한 노트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비밀 노트는 뭐 사실 말이 비밀이지. 너무 공개된 네. 노트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장 노트가 하나 있고요. 문장 네. 노트. 네. 문장 노트가 뭐냐면 제가 책을 읽다가 네. 인두 같은 이런 가슴을 막 뜨겁게 심장을 달구는? 뛰게 만드는 네. 그런 문장을 이제 네. 저는 가급적 손으로 메모를 해요. 네. 그냥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에버노트나 이런 걸 써도 되지만 네. 저는 아직 안 하려고 버티는 게 아날로그라고. 그래서 손으로 메모하는. 네. 그래서 그 문장 노트가 많은 사람, 네. 문장 부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네. 노트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노트가 있어요. 네. 그냥 그거는 이제 일정한 형식도 규정도 없는 거고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 이제 몇 자 글자를 바로. 쓰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제가 주로 평상시 하는 게 그 관계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도해를 시키는 거고 네. 구조적인 관계, 네. 낱낱이 개념들을 그냥 따로따로 메모도 하지만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네. 일정한 관계를 자꾸 만들어봐서 네. 이따 제 파워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구조도 관계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색다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날로그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그 경제지에 인터뷰 하셨던 부분 중에 배고프면 설렁탕 그리고 뇌가 고프면 뇌진탕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몇 년도에 이 발언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요. 2011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뻔한 위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에서도 도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실생활 속에서 하는 강연이나 책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언제 시도를 처음 하신 거예요? 시도요? 네. 글쎄요. 1995년도에 제가 첫 책을 썼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올해 91번째 책이 나왔으니까 네. 책을 쓰면 쓸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은 네. 내가 갖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를 어떻게 이 조합을 하고 표현을 할 것인지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제 기억에 2007년도로 기억이 돼요. 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 네. 용기라는 책을 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용기라는 책을 내고 용기를 검색해 보니까
courage라는 영어 용기가 안 나오고 컨테이너 용기 그 용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바로 네. 머리를 썼죠. 용기를 깨트려야 용기가 생기는구나. 이런 아, 식으로. 또 바로 이렇게 응용을 하셨네요. 네. 그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91권의 네. 책을 이제 쓰시고, 그리고 또 연구실에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으나 사진으로 접해본 연구실은 책이 빽빽하면서 이제 덩굴 식물들도 막 있고 독서를 굉장히 사랑하는 네네. 그런 분이신데, 교수님께 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책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저는 책은 첫 번째 창이라고 생각해요. 윈도우.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한 권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이렇게 방에 하나가 생기고 네. 일주일에 한 권씩 한 달에 이제 4권 정도 읽으면 4개의 창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평생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은 깜깜한 방에 창문도 없는 방에서 혼자 이렇게 이렇게 답답하겠네요.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책을 메타포로 이야기하면 책은 창문이다. 뭐 또 예를 들면 책은 거울이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아, 네. 이 저자분은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나를 반추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래서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끔 도와주는 매개체가 저는 또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그 이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창문과 거울만 잘 갖고 다녀도 네. 우리가 자만과 오만 또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네.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더 축적하셔서 기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우리 행은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행은 교수를 뒤집으면 은행이 된다고 그래서 네. 왜 은행에 좀 자주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안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어떤 경계와 경계를 허물어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탈주를 시도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네. 탈주를 시도해 네, 보실지. 저는 이제 뭐 태어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때까지 네. 지금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전공이 뭐냐고.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철학책을 내기도 하고 어떤 네. 때는 경영학책을 내고 어떤 때는 또 국문학과 교수님처럼 언어에 관한 책도 막 내고 네. 도대체 저 사람 전공이 뭐냐? 네.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규정 짓지 마라. 사실 이제 교육공학과에서 교육을 전공하고 있지만 네. 네. 사실 교육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 네. 그럼 변화와 무관한 과연 학문 분야가 있을까? 네? 네.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네. 시 한 편을 읽고 이 시를 매개로 해서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늘 고민이 변화예요. 네. 변화를 하려면 이제 학습관광 전문의사 지식 산부인과 의사처럼 네. 이전과 다르게 학습을 하고 네. 이전과 다른 지식을 창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융복합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읽는 책을 보더라도 네.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딱 구속돼 있지 않고 굉장히 경계를 막 다채롭게. 넘나들고 네. 여기도 네. 넘어갔다 저기도 갔다가 그래서 평생 아마 경계를 넘나들면서 탈주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래퍼를 하셔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좀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세상을 바꾸는 명사 특강이라는 제목에 맞게 유영만 교수가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꿀팁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꿀팁.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수님의 강의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생긴 남자 3명이 나와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군지 아시죠? 미래학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브라이언 트래시라고 세계적인 리더십 동기부여 전문가인데 저분은 한 번 뜨면요 강연료가 1억 원이 넘어요. 엄청난 그 연설가입니다. 저 오른쪽에 잘생긴 남자도 한국에서 몸값이 비싸기로 유명한데 그 특정한 김영란법 때문에 이게 몸값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절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전혀 짐작이 안 가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 출신입니다. 모든 창조는 다 참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 없이 창조 없습니다. 모든 책 뒤에 봐보세요. 참고문헌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문헌을 참고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문헌이 두꺼워야 돼요. 창조라는 것은 흔한 구성 요소들의 흔치 않은 결합. MIT 미디어랩의 마빈 민스키 박사님께서 창의성의 정의를 정말 의미심장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창의성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발상이 아니고 이미 있는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 능력으로 포착했잖아요. 자, 그럼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계속 이연연상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